시작까지 28분 남겨두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 정리해보고 또 앞으로 어떤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지 이야기 함께 들어보도록 하죠. 오늘 두 분 나와 계시는데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부장, 주식창의 박영호 고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려운 시장 속에서 또 나와 주셨습니다. 우리 시장 그래도 지금은 낙폭을 어느 정도 줄이는 채 좀 마감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오늘 하루 종일 좀 대만의 영향을 많이 받은 듯합니다. 대만 한때 8% 넘게 급락을 했다가 방금 전 마감을 했는데 그래도 4%대까지 낙폭을 다소 줄이면서 마무리가 됐거든요. 뭐 오늘 대만 관련해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죠. 뭐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라던가 기술주의 약세 또 레버리지 청산 물량 이야기까지 좀 나오면서 우리 시장에도 크게 영향을 주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오늘 시장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염승환 부장께서는 오늘 시장 한마디 어떻게 주실까요? 저는 이제 네. 인플레이션과 그 대만 공포 좀 이게 사실 이제 위기로 볼 수도 있는데 좀 오히려 기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시장에 지금 이제 이 물가 상승 압력이 좀 굉장히 거세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연준이 조만간 긴축을 할 것이다 이런 좀 공포감이 팽배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연준이 지금 쉽사리 긴축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번에 뭐 실업률 발표도 좀 있었던 것처럼 여기서 이거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그러다가는 결국에는 이 고용을 또 놓칠 수밖에 없거든요. 가뜩이나 이제 경제가 살아나려는 그런 구간에서 굉장히 또 큰 상처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긴축은 사실상 쉽지 않고요. 사실 오늘 이제 더 많이 좀 증시에 영향을 줬던 건 대만 공포인데 뭐 확진자 7명 나왔는데 참 대만이 뭐 셧다운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좀 폭락하는 분위기였는데 결국 대만이 1분기에 그 IT 기업들 실적이 피크아웃한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들이 좀 계속해서 시장에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건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그랬고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도 3분기에 오히려 좋은 그림들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6월까지가 고비긴 한데 아직은 정점은 아니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많은 것들이 좀 안 좋은 쪽으로 좀 확대 해석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좀 위기는 뭐 분명히 다가왔지만 항상 위기 때 좀 용기를 내신 분들이 수익을 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여기서 도망가지 마시고 계속 좀 시장에 좀 붙어 있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사실 그동안 시장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고 또 이번 주 월요일에 최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고점에 대한 부담감도 상당히 있는 상황이었죠. 이런 가운데 고점 부담이 있다 보니까 악재들이 좀 터지면서 시장에 하방 압력을 더해주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위기는 기회다. 좀 우려감이 오히려 기회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또 매수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또 오늘 장 한마디에 정리해 주셨고요. 박영호 고수께서는 오늘 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오늘 네. 장 사실 참 어렵습니다. 그죠? 그동안에 시장에 회자됐던 것들이 일단 반영이 되면서 좀 어렵고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주가가 그동안 좀 올랐기 때문에 이러한 그 공포라든지 그 불안정한 이러한 심리들이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 사실 5월 달부터 공매도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나 월요일 화요일만 하더라도 이 정도면 공매도가 멈춘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실은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죠. 어제 외국인이 많이 매도하고 오늘도 매도하면서 뭐 그 대만 증시 영향도 있지만은 이제 공매도는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 공매도가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줄까? 과연 공매도를 갖다가 받아내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가 중요한데 저는 지금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상당히 좀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염승환 부장님 얘기하셨지만은 지금 그 인플레 우려 때문에 금리 인상이라든지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지만은 쉽사리 하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여기서 더 무서운 게 뭐냐면은 경기가 회복되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때 과연 소비자들이 어떤 행태를 보여야 될 것이냐. 저는 보복 소비가 굉장히 좀 크다라고 봅니다. 보복 소비라고 하니까 단어가 좀 이상하긴 한데 그동안에 억눌렸던 소비 심리가 일시적으로 그 해소가 되면서 코로나19가 끝난다면은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거고요. 이럴 때는 인플레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동안의 그 주가 움직임을 보면은 경기가 안 좋았을 때, 나빴을 때는 주가가 많이 내렸지 금리가 오를 때는 그렇게 단기간에 영향을 받았지 뭐 기업들의 실적이 좋은데 금리 인상 때문에 돈이 빠져나가서 그 주가들이 많이 내렸다. 그런 예는 좀 드물거든요. 다만 이번에는 유동성 공급이 너무나 많아서 약간의 충격은 있겠다라고 보지만은 기관하고 외국인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자,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텐데 보복 소비가 나오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질 텐데 유동성이 줄어드는 것 때문에 내가 공매도를 해야 되느냐?
아니다. 이거는 좀 주의를 해줘야 되겠다. 다만 아직도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경기 지표를 확인하는 1분기 대비 2분기 실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심스럽게 시장이 올라가는 것보다도 약간 조정을 받는 쪽에다 무게를 두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경기 지표가 좋아진다면은 테이퍼링에 의해서 금리가 인상되거나 아니면은 그 어떤 공급 자극을 줄이다가 하더라도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경기가 좋아지는데 주가가 내릴 확률이 많지 않죠. 그래서 지금 외국인이나 기관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그동안에 공매도를 못했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 되지만 이 공매도를 했을 때 주가가 오늘처럼 하락하면은 저점 대기 매수세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쉽게 여기서 공매도를 했다가 경기 지표가 조금 좋아지면서 기업들의 실적 오전 때문에 주가가 오른다면은 이 사람들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메이저나 아니면은 그 일반 개인 투자는 전부 다 고민을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시장을 조금 조심스럽게 보자는 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급격하게 하락을 한다면은 저점 매수 기회는 확실히 나온다라고 보고요. 지금 시간에서 너무나 두렵게 보는 것보다도 앞으로 경기 호전에 대한 기대감을 증시에 반영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일단 박영호 고수께서는 물론 시장의 리스크 요인들이 좀 포착이 됐기 때문에 시장을 조심스럽게 경계해야 되는 건 맞겠지만 지금 경기가 호황기로 가고 있고 또 기업들의 실적도 잘 나오기 있기 때문에 시장의 추세가 꺾였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또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시는 분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경계해야 될 때지만 추가 하락을 염두에 두지는 않아도 될 것 같다라고 또 오늘장 한마디 정리를 해주셨어요. 네, 자 시황 진단해보면서 또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표정이 상당히 좀 피곤해 보이십니다. 오늘 좀 하루 종일 힘드셨죠? 굉장히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오늘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빠지는 것 아닌가라는 고민이 상당히 깊어지실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시황 진단 좀 긴급하게 나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반도체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 삼성전자가 한때 8만 원을 이탈을 했고 현재도 8만 원 부근에서 거래가 되면서 좀 이탈이 될지 안 될지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 오늘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 대만의 TSMC도 한때 9%가 넘게 빠지면서 반도체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됐는데 문제는 앞으로도 반도체 수급 대란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가운데 또 앞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 전날에 백악관에서 또 반도체 회동을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미국이 반도체 수급을 내부적으로 좀 끌어들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 국가들, 반도체 기업들은 약간 악재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함께 드는데 반도체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먼저 듣고 넘어가 보고 싶어요. 염승환 부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냥 바로 얘기하면 되나요? 네, 자, 두 분 사자팔자 좀 들어볼까요? 네. 그러면 먼저 자 사자팔자 반도체에 대한 의견 먼저 듣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함께 들어주시죠. 네. 네, 두 분 다 공통적으로 사자 의견을 주셨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지금 사야 되는 기회라고 보고 계시는 거군요. 네, 일단 뭐 쌀 때 사는 건 맞는 거니까 이게 단기로 본다면 당연히 위험 관리하는 것도 맞는 방법일 수는 있어요. 단기 트레이딩을 한다면. 왜냐면 일단 추세가 불어졌기 때문에 회복되기가 쉽지는 않은 건 맞는데 어차피 이 방송을 보시는 또 많은 분들이 투자를 많이 하신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투자 관점으로 본다면 시계열을 좀 넓혀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하반기 내년까지 보고 해야 되는데 결국 올해 하반기에 대한 우려감들이 되게 많이 있긴 있습니다. 지금 뭐 재고가 일부 클라우드 업체들이 재고가 너무 많다. 또 스마트폰 주문량이 줄어들었다. 네. 예, 뭐 또 아니면 하반기에 이거 공급 늘어나면 어떡하나. 이런 이제 정말 안 좋은 얘기들이 쏟아지고 올해 1월 달에 정말 장밋빛 일색이던 이 반도체가 그쵸. 지금은 그냥 보면은 다 뉴스로는 팔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뉴스만 막 쏟아지고 네. 있어요. 근데 오히려 저는 이성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현실화된 건 아무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삼성전자도 메모리 쪽에 투자할 여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오스틴 공장 아마 이번에 투자 들어갈 것 같은데 그거 투자하고 나면은 배당 줘야 되거든요. 지금 이재용 부회장도 상속세를 매년 내야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버는 돈 안에서 어쨌든 모든 걸 다 해결해야 돼요. 만약에 설비 투자를 늘려버리면 결국 배당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메모리보다는 비메모리 투자에 방점이 찍힐 수 있고 비메모리 투자를 해도 공급과잉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좀 너무나 앞서서 그냥 D램 메모리 쪽에 대한 좀 업황 악화를 지금 좀 반영하는 것 같은데 지금 좀 너무 앞서간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또 클라우드 재고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금 제가 증권사 보고서를 보니까 옛날에 좀 클라우드 이제 데이터 센터 가지고 있는 회사들 재고가 보통 13주, 14주 정도 보유를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많다고 나왔는데도 7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도 그렇게 높은 수치가 아닙니다. 근데 하반기에 서버 또 구매를 많이 할 거라는 그런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도 IR에서 3분기가 가장 좋다라는 얘기를 해줬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지금은 그냥 단지 이제 눈앞에 뭐 대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지금 보이지 않는 뭔가 좀 위험들을 감지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외국인들이 무차별적으로 그냥 공매도 치면서 그렇죠. 던지고 있는데 저는 냉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과연 우리 반도체가 끝날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적어도 이 사이클은 내년까지는 저는 이어진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가 정말 공격적으로는 D램 투자를 한다거나 하이닉스가 투자를 했을 때 이 공급 사이클이 시작되잖아요. 저는 오히려 그때가 더 위험하다고 봐요. 근데 지금은 어떤 시그널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은 좀 또 절호의 매수 찬스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역시나 반도체 삼성전자에 대해서 또 절호의 매수 기회다. 사실 삼성전자 7만 원대 최근 보기 힘든 가격이었는데 뭐 삼성전자를 단기적으로 끌고 가시는 분은 상당히 좀 없기 때문에 적기 네. 때문에 장기로 봤을 때는 충분히 매수 기회가 맞는 것 같긴 하지만 이렇게 매수하고 나서 오랫동안 물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우려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뭐 지금 공매도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오늘도 대만에서 TSMC가 9% 넘게 빠졌는데 뭐 공매도 이슈뿐만 아니라 TSMC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학생들이 학교에 갈 일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노트북이라든가 이런 PC에 대한 수요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 이런 TV, 인터넷, 또 노트북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니까 그런 면에서 앞으로 수요가 급감하니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도 반도체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좀 보실까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삼성전자에 그 관련되신 분한테 제가 이 말을 한번 물어봤어요. 삼성전자 반도체 재고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라고 물어봤더니 재고가 거의 없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경기가 좋다 안 좋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서 반도체를 만들기가 무섭게 다 지금 나가는 거예요. 네. 최근 들어서 디램 익스체인지를 보면은 요즘에 그 디램 가격들이 상승세를 좀 멈추고 주춤하고 있지만은 공급 이 늘어서 어떤 수급이 꼬이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반도체가 올 때 1분기 재고 확보하고 나서 2분기에는 재고 확보 때문에 조금 좀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인데 저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공매도가 굉장히 좀 저는 문제가 된다라고 보는데 지금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 2위 기업인데 이 종목들을 매도를 하지 않으면은 사실 공매도에 대한 시장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그동안에도 계속 매도를 하면서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주려고 했던 거고요. 오늘도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빼고 나면은 사실 다른 종목들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주가를 이렇게 움직이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그 기관하고 외국인도 이제 공매도는 주로 기관하고 외국인이 많은데 이 사람들도 네. 고민을 해줘야 되는 게 야 앞으로 반도체 시대가 끝나는 것도 아니고 전기차 들어오고 인공지능 들어오고 앞으로 반도체 수요는 시스템 반도체가 더 많아진다고 하는데 시스템 반도체에서 메모리가 없어도 가능한가?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그 장비라든지 이런 데서는 메모리가 없으면 거의 불가능한 시장이고 다만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에 대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열세 있다라고 하는데 시스템 반도체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 있고요. 아직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사실 가치에 반영이 되고 있지 않은 게 이미지 센서입니다. 이미지 센서는 전 세계에서 최고가 소니였었는데 이번에 삼성에서 1억 화소, 1억 2천만 화소를 만들면서 소니를 지금 제치고 있거든요. 아직은 1억 화소, 1억 2천만 화소로 채택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서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 IC 가치를 크게 부여하지 않고 있지만은 이제부터는 삼성전자가 1억 화소나 1억 2천만 화소, 2억 화소까지 나온다면은 이제 소니는 삼성전자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삼성전자의 가치 중에서 D램 가치가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에서 이미지 센서 가치가 엄청나게 부각이 된다면은 현재 가치에 비해서 10에서 20%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거거든요. 이러한 거를 기관하고 외국인이 모른다. 절대로 모르지 않습니다. 네. 다만 단기간에 올해 공매도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고 염성환 부장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삼성전자는 SK 하이닉스를 단기 매매하기 위해서 매매하시는 분보다도 장기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도 동감하고요. 지금부터는 하락하면은 뭐 하가도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2분기는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3분기에는 성수기 좀 들어오면서 경기 회복된다면은 다시 한번 반도체가 날개를 달고요. 공매도했던 거
다시 매수해 준다면은 이전 고점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 이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두 분 다 반도체에 대해서는 또 사자 의견, 적극적인 매수 기회라고 주셨는데 오늘 삼성전기가 좀 많이 빠지지 않습니까? 6% 넘게 급락하는데 사실 뭐 삼성전기도 MLCC 업황 호조 기대감으로 최대 실적이 예고가 되지만 역시나 좀 많이 빠지는데 삼성전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전기도 지금 약간 비슷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노출도가 스마트폰 노출도가 워낙 큰 회사니까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바로 타격을 받는 것 같아요. 특히 삼성그룹 지금 갤럭시 스마트폰도 생각보다 지금 안 팔리는 상태인데다가 애플의 납품 기대감도 있었는데 그런 소식도 좀 들리지 않고 대만의 경쟁 회사들 주가가 무너져 버리니까 같이 이제 묶어서 그냥 외국인 매도가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펀더멘탈이 좀 악화될 수 있다라고도 볼 수는 있겠지만 그거에 비해서 좀 너무 과도하게 주가 하락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3분기에 뭐 분명히 퀄컴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올해 3분기 스마트폰 출하량 증가할 것이라는 그런 언급도 했기 때문에 저는 이번 5, 6월이 마지막 좀 고비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기도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이렇게 안 좋을 때 뭐 지금 올라가기 힘들다 하더라도 조금씩 저점 분할 매수하셔서 모아 가시면 저는 이제 뜨거워지는 여름에는 또 웃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마찬가지 개념으로 낙폭은 더 클 수 있지만 삼성전기도 지금은 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버릴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삼성전기에 대해서도 오늘 좀 낙폭이 크긴 하지만 역시나 좀 매수 기회다라고 보셨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좀 볼게요. 2차 전지까지 합해서 성장주에 대해서 두 분의 좀 의견을 듣고 싶어요. 사실 지금 시장의 수급이 성장주에서 경기 민감주로 옮겨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께 이제 나스닥이 많이 빠졌고 오늘은 다우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 오늘 같이 하락하지만 성장주에 대한 우려감 계속해서 나오는 건 사실이에요. 꼭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아니더라도 지금 미국에서 뭐 법인세 인상이라던가 자본소득세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 성장주 기술주는 계속 움츠러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두 분은 긍정적인 사자 의견 주셨는데 성장주 통째 좀 다 통틀어서 봤을 때도 성장주 매력 있다고 보십니까? 네. 성장주 전체를 통틀어서 본다라고 얘기하면은 일단 매력이 있다라고 보겠지만은 주식 투자라는 것은 어떤 섹터를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네.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섹터는 지금 고체 전지 얘기가 자꾸 좀 나오고 그쵸? 있고요. 네. 그리고 SK 그 IT도 이제 상승했다가 하락하는데 이제 이번에 그 상장하고 나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만약에 고체 전지가 2차 전지가 나온다면 사실 분리막이 필요가 지금 없는 거거든요. 만약에 다른 방법으로도 하겠지만은 지금 현재 제가 아는 기술로는 고체 전지가 전고체 전지가 나오면은 아마 분리막을 거의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지금 그동안에 너무나 많이 고평가된 것도 PER이 네. 50, 100 정도 되는데 이번에도 사실 이번에 상장을 하면서 2022년도 포워드를 계산을 해서 PER을 47을 줘서 그다음에 공모가를 산정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못해요. 네. 2020년도 포워드를 가지고 PER을 47을 줬다고 하면은 지금보다는 최소한 2배, 3배 비싸다는 얘기인데 이런 것들이 주가를 좀 약세를 만드는 그런 요인이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섹터 중에서 성장주 섹터는 저는 기대치가 크다라고 하지만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섹터들은 조금 눌림목 구간, 그다음에 주가가 조정받는 구간에서 재공략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성장주에 대해서 전반적인 시황은 오케이입니다. 하지만은 섹터를 좀 구분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성장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지켜보자라는 전략 주셨고 그럼 이런 가운데 오늘 자동차 업종이 그나마 좀 흐름이 괜찮았는데 뭐 제네시스라던가 뭐 EV6가 판매가 좀 좋게 나오면서 자동차 업종이 호재를 좀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동차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자동차가 좋다 해도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공장은 계속해서 셧다운 상태잖아요. 그럼에도 좀 긍정적 모멘텀 이어갈까요? 네. 저는 그냥 가장 확실한 섹터 같아요, 그냥. 그래요? 저는 뭐 반도체보다 반도체 오히려 2차 전지 제외하고서 자동차가 제일 그나마 낫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네. 좋은 것 같아요, 자동차가. 그래요? 제가 봤을 네. 때는 왜냐하면 뭐 지금 바로 좋다는 게 아니라 지금 5월달에 반도체가 부족해가지고 생산이 제일 안 될 거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실제 데이터는 그러진 않거든요. 그 정도까지 아니고 4월과 좀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려했던 것보다 상황이 나쁘지 않고 사실 현대차 그룹은 이미 반도체를 예전부터 많이 확보를 했기 때문에 영향이 제한적이고 그다음에 기존에 안 팔리는 모델들이 있어요. 이거를 생산 줄여가지고 잘 팔리는 제네시스 모델 쪽으로 다 넘겨버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특히 또 제네시스가 이만큼 또 잘 팔리면 판매 단가가 올라가요. 그런데도 그러니까 주가를 우리가 봤을 때 또 비싸냐 안 비싸냐도 봐야 되는데 PER이 10배가 안 돼요. 지금 다. 기아 같은 경우 8배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 그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자동차주들은 뭐
1월부터 고점 애플카 이슈로 한번 고점 찍고 한 20%씩 급락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자리에서 한 3개월 기간주 정도 어느 정도 끝났고 오늘 같은 이 급락장에도 안 빠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는 건 펀더멘털이 이제 되고 주가 싸다라는 인식들이 좀 퍼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5, 6월 지나면 생산이 정상화될 거예요. 이건 왜냐하면 그 전 세계적인 자동차 반도체에서 NXP라든가 르네상스가 7월부터 공장 가동 100% 간다고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시간의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아이오닉 5도 있고 또 계속해서 좋은 그림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현대차 기아에 대해서는 너무 지금은 걱정할 필요 없고 다만 이제 언제쯤 좀 주도주가 될 거냐 그거는 이제 시장이 좀 돌릴 때 가능할 것 같은데 네. 다만 5월달 좀 이렇게 조정 구간에서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봐야 될 저는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두 분과 함께 지금까지 뭐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공통적으로 좀 정리를 하자면 지금이 또 매수 기회다라고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5, 6월 좀 시장의 조정과 함께 이들 종목도 낙폭이 좀 크게 나오긴 하지만 여름 때 다시 또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매수 기회다라고 또 의견을 주셨고요. 자, 그러면 수급적인 측면에서 시장을 한번 바라봤을 때 사실 지수가 이렇게 외국인이 많이 파는데도 그나마 좀 버티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외국인이 어제 2조 원 넘게 팔았고 오늘도 지금 2조 7천억 원 가까이 코스피에서 좀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좀 많이 매도하는 원인을 좀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내일 이제 옵션 만기일 영향입니까? 아니면 공매도 자금입니까? 아니면 지금 뭐 인도나 대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신흥국 시장에서 자금을 좀 빼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박용호 고수께서는? 네. 신흥국 시장에서 자금을 뺀다라기보다도요. 네.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국제 머니플로우를 한번 살펴보면은 신규 자금이 유입되는 건 조금 줄었어요. 네. 줄었지만은 이탈 자금이 크게 아직은 늘고 있지 않거든요. 예.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그 메이저들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때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텐데 이거를 단기간에 그 공매도를 통해서 주가를 하락시킨 다음에 다시 저점에서 매수해서 자기들이 올리면은 오히려 주가가 2배, 3배 더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이 좀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일단 공매도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두 개만 가지고 움직여도 시장이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하니까 단기간으로는 아마 그동안에 했던 그 매도했던 물량을 저점에서 재매수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까지는 좀 시장이 좀 약세를 보일 확률이 높겠지만은 아마 다음 주부터는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요. 이번에 사실 이번 주에 이제 그 옵션 만기일이 있는데 옵션 만기일에 제가 그 선물 옵션 파생 포지션을 보더라도 그렇게 한쪽으로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지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변동성은 있겠지만은 시장이 그렇게 급락한다든지 어떻게 이제 급락할 요인이 제공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 좀 하자. 이거는 뭐 부인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은 만약에 하락한다면은 난 저점에서 접근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내일 또 옵션 만기일인데 옵션 만기일 이후에 시장의 전망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뭐 네. 내일은 기술적으로라도 좀 반등은 나오지 않을까 예. 싶긴 한데 워낙 지금 상처가 좀 급해서 뭐 바로 추세회복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역시 외국인들이 좀 진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다만 환율이 그렇게 뭐 위로 튀진 않고 있어서 너무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외국인 투매가 좀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환율의 흐름을 보면서 내일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좀 예상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셨어요.